계속해서 다음은 한글로 보는 그 관세평가 협약입니다. 제 8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 상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price actually paid와 payable이죠. 금액이 부과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이 되는 겁니다. 구매자가 부담하는 거죠. 이게 지금 판매자가 부담하는 거라든가 다른 비용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구매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커미션 앤 브로커레지, except by commission이죠. 그러니까 구매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가 과세가 되고, 관세 목적상 당해 상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컨테이너 비용입니다. 이것도 과세가 됩니다. 인건비 또는 자재비 여부에 관계없이 포장에 소용되는 비용을 누가? 구매자가 부담해야 있을 경우. 이거 당연히 누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당연히 수출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 거 수출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이것을 뭡니까? 이것을 구매자가 부담한 경우에는 과세 가격에 이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입 물품의 생산 또는 수출 판매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수출 판매와 관련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프리 그 다음에 리듀스 코스트 인하된 가격으로 다이렉틀리와 인다이렉틀리 공급되는 RA 상품 및 서비스 상품의 용역이죠. 이 가격 중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적절히 배분하여 산출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문 생산을 위해서 그 재료를 주었다거나 구성 요소라든가 부품 이와 유사한 상품을 제공을 했으면 이 가격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죠. 공구, 형판, 이게 공구는 tools, 형판은 다이스라고 나와요. 다이스. 주형은 몰드죠. 이와 유사한 상품. 수입 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재료. 그 다음에 수입국 외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며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서면 및 소묘 이것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번역이 쭉 되어 있으면 사실은 이제 이 로얄티죠. 로얄티 사용료 로얄티와 라이센스 비용입니다. 로얄티는 대부분 특허권에 대한 대가죠. 특허권 페이턴트가 되겠습니다. 특허권 그 다음에 상표가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다 상표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로얄티를 주는 건 다 상표권 사용료 상표를 붙여가지고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사용료이기 때문에 이 상표권을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앞에서 바이어가 must pay라고 되어 있죠. must pay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must pay가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나 반드시 즉 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원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 여기서 보시죠. 로열티와 라이센스 피는
어떻게 더 바이어가 must pay입니다. must pay. 지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을 안 했다든가. 여기 보면 우리가 그 번역본에 보면 지불 안 해도 과세로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불을 안 했다. 그 지불을 갖다가 안 한 지가 뭐 돈이 없어 지불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문과 이 우리 번역본과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르는 수익금 중에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의 가치, 사후귀속이익이죠.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된다. 과세한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요거는 이제 운송비하고 보험료, 적합비, 양합비 및 하역비 이런 비용들을 포함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우리는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세부 내용이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부과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계량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세를 결정해 2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더해줘서는 안 된다.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조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영어 원문으로 본 것을 지금 국문으로 한번 다시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1조하고 8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1조하고 8조만 가지고 그 안에서 내용을 보면 너무 그 간단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그 각국에서 법령화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각국마다 틀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여기에 대해서 이 관세평가협약에서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계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주해라는 거는 explanatory note입니다. 이 주해에 보면은 또 여기에 이제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평가 방법 적용 순위라고 나와 있어요. 평가 적용 순위. 그래서 그 협약 1조에서로부터 7조까지는 수입 물품의 관세 가격이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어떻게 결정될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 방법의 적용 순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방법은 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조건에 충족되는 것은 언제나 2조 규정에 따라 수입품이 평가됩니다. 그리고 과세 가격을 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을 때는 그 이후에 조정해서 관세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순번상 첫 번째 조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가 5조와 6조 순위를 바꿀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적용 순위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요청하였으나 6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 과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판명될 때는 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관세 과세 가격은 5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일반적인 관세 과세 가격을 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볼까요? 이 조항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락된 Generally accepted
일반적으로 제가 일반적으로 용어가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은 어떠한 경제적 자원 및 의무가 자산 및 채무로서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 자산 및 채무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가 기록되어야 할 것인지, 자산 및 채무, 그 변화는 어떻게 측정되어야 할 것인지, 무슨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며 이를 어떻게 공개해야 할 것인지, 어떤 회계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특정 시기에 특정국 내에서 인정된 컨센서스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 있는 지지를 지칭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개괄적인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회계 원칙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협정의 목적상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해야 됩니다. 예컨대 5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수입국이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한편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 경비는 생산국의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예로서 수입국에서 행하여진 이 어떤 그 조정에 관한 조항은 수입국에서 일반적으로 수락된 회계 원칙에 따른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통상적인 이윤 및 일강병비를 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정하는 뭐 국내 판매 가격이라든가 이 정하는 때 사용하는 이 통상적인 일반 경비는 수락된 회계 원칙에 일치되게 작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1조를 우리가 그 영문으로 봤습니다만 1조에 대한 주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조가 개념이라 용어라든가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이 뭐냐는 거죠.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은 그냥 다 포함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그럼 뭐 로열티든 뭐든 이거 추가하고 말고 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수입자가 부담하는 모든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세관청에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 지급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급이 어떤 화폐 이전 형태를 취할 필요도 없지만 지급은 신용장이나 양도 가능한 증서로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접적인 지급의 일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고 있는 채무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청산하는 경우, 빚을 지고 있으면 빚을 까고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이 채무는 이거는 간접적인 지급이 되는 것이죠. 즉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입품에 대한 대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 수입물품의 대가이어야지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닌 물품은 아닌 가격은 이 부가에는 위에 나와 있는 그 몇 가지의 그 가격을 추가하는 그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쟁점이 되는 부분인데, 이 규정 대상 이해사항에서 그 구매자가 부담을 했더라도 이것이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합니다. 다음에 부가금액 및 비용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 가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볼까요? 자, 산업 공장,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품에 대해서 수입 후에 행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비용입니다. 이거는 기술적 지원을 위한 비용. 이거는 이게 실제 지급할까 지급할 가격으로부터 구분될 수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 거죠. 수입 후의 운송 비용,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입니다. 수입국의 관세 및 조세.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수입품에 관련되지 않은 배당의 이동,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대한 그 밖의 지급은 관세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배당의 이동,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 있는 그 밖의 지급.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이게 간접 지급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여튼 관세 당국은 가능하면 과세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그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관세평가 협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1항 가호 3입니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불해야 할 가격에는 수락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한 제한에 있어 상품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 포함이 됩니다.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 연도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런 제한을 하나의 그 예를 든 거죠. 일례로서. 이거는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는 2024년에 팔아라. 뭐 이렇게 되면은 꼭 그것이 어떤 가격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판매 또는 가격이 관세평가 대상 물품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고려사항에 종속되는 경우 거래 가격은 관세 목적에 수락되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이나 고려사항이 있은 경우에는 수락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자, 구매자가 특정 수량의 다른 상품을 구매한다. 끼어 팔기죠. 끼어 팔기를 한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품의 구매자가 수입품의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상품의 가격에 따라 수입품의 가격이 좌우되는 경우, 그 다음에 수입품의 판매자가 완제품의 일정 수량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판매자가 공급하는 반제품인 경우와 같이 수입품의 외생적 지급 형태를 기초로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이거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나 수입품의 생산 또는 시장 판매에 관련되는 조건 또는 고려사항은 거래 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수입국에서 행하여진 공학기술이나 도면을 제공한다는 사실은 이 목적상 거래 가격을 거부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매자가 비록 판매자와의 합의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의 부담으로 수입품의 시장 판매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 이러한 활동의 가치는 관세 가세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활동이 이 과세 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수입품을 국내에 홍보하는 비용을 거래 계약에 내가 이 시장 판매액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팔면 5억을 홍보비로 쓰겠다. 그리고 실제로 썼단 말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활동의 가치가 뭡니까? 국내에서 관세 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활동이 거래 가격을 거부하는 원인은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세 협약, 관세 평가 협약 1조와 8조 그리고 주회를 개괄적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관세 평가 우리나라 관세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